여러분은 지금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주하고 달러 환율이 우리 예측 범위를 비웃듯 요동칠 때마다 대중은 불안에 휩싸여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경제 위기다, 이제 다 끝났다는 뉴스들이 쏟아지면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믿는 금괴와 달러를 사모으기에 급급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금과 달러가 정말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완벽한 정답이라면 왜 전 세계 부를 주무르는 상위 0.2% 거인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금고에 금을 채우는 대신 모두가 폭락장이라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는 그 불타는 시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자산을 쓸어 담는 것일까요? 잠깐, 혹시 지금 나도 금이나 달러 좀 사뒀는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뒤로 가기를 누르려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하락장에서는 공포에 떨고 상승장에서는 소외되는 방어형 투자자로 남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이야기는 단순히 금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들이 위기 때 금보다 더 아끼는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통해 계층 이동을 성공시키는지 그 잔혹하고도 명확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칠 예정입니다. 영상 중반부에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실제로 독점하고 있는 자산의 실체까지 공개할 테니 단 1분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던 안전자산의 정의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타파해야 할 고정관념은 방어가 곧 수익이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시장이 붕괴하면 금과 달러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내 자산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방패는 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틀어 방패만 들고 있는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자들에게 금과 달러는 자산을 증식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다음 사냥을 나갈 때까지 잠시 머무는 대기실에 불과합니다. 진짜 부자들의 전략은 방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공격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중이 금값이 올랐다고 기뻐하며 10%의 수익에 안주할 때 부자들은 폭락한 우량 자산을 헐값에 쓸어 담아 수백, 수천 %의 수익을 설계합니다. 그들에게 진짜 안전자산은 금괴가 아니라 모두가 눈이 멀었을 때 혼자서만 앞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그 통찰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압도적인 현금, 유동성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가문 로스차일드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이야기로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워털루 순전 소식을 먼저 입수해 국채를 팔아 공포를 유발한 후 헐값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는 음모론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소 구축해둔 강력한 군자금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를 쌓았고 평화가 찾아온 뒤에 경제적 가치를 미리 계산하여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로스차일드를 부자로 만든 것은 대중공포를 역이용한 냉철한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남들보다 빠른 정보에 기댄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그 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의 가격이 본질 이하로 떨어질 때를 놓치지 않는 결단력이 그들을 거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스차일드처럼 똑똑하지 않아도 심지어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천재조차도 위기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1720년 영국에서는 남해회사 거품 사건이라는 거대한 투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뉴턴 역시 이 열풍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큰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큰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질투와 탐욕에 눈이 멀어 다시 거액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파멸이었죠. 그는 엄청난 자산을 날리고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뉴턴은 천재였지만 부자들이 가진 진짜 안전자산인 감정 통제력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턴처럼 감정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로스차일드처럼 전략을 짜고 있습니까? 부자들이 위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함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부채를 통해 성장하고 그 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민스키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호황기의 사람들은 너도 나도 빚을 내어 자산을 삽니다. 가격이 오르니 더 큰 빚을 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점이 오고 단 한 명의 투매가 시작되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부자들은 이 주기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티가 한창일 때 이미 문 근처로 자리를 옮깁니다.
남들이 샴페인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다가올 숙취의 시간을 대비해 현금을 확보합니다. 그들에게 위기는 불행이 아니라 시스템이 과부하를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정화작용이자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인간은 위기 상황에서 생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뇌 심부에 위치한 편도체는 위협이 감지되면 즉시 전두엽의 전원을 꺼버립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마비되면 우리는 원시시대 맹수를 만났을 때처럼 도망치거나 싸우는 본능만 남게 됩니다. 투자 시장에서 이 본능은 파멸로 가는 직행열차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자산 가치가 깎이는 것을 보면 뇌는 이것을 신체적 고통과 동일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팔고 도망쳐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부자들은 이 메커니즘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도체를 통제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본능적으로 자산을 던질 때 그들은 차가운 전두엽을 가동하여 그 자산의 본질적 가치를 계산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문제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똑같은 액수의 돈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이 강력한 편향 때문에 하락장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저점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비극을 반복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이 비합리적인 배중의 고통을 수익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 전 국민의 약 25% 이상이 실업자가 되고 기업들이 줄 파산하던 지옥 같은 시기에 조셉 케네디를 비롯한 몇몇 가문은 오히려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현금이 없어 빵 한 조각을 걱정할 때 가치가 폭락한 부동산과 알짜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들에게 대공황은 재앙이 아니라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바겐세일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가 만들어낸 대중의 비합리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971년의 닉슨 쇼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 달러는 금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달러는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종이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부자들의 전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화폐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종이화폐인 달러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달러로 생산수단을 샀습니다. 공장, 토지, 기술,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을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는 달러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위기 때 사들이는 우량 기업의 지분과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라납니다. 진짜 안전자산은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질문. 그래서 부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느냐에 대한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그들이 위기 때 사들이는 생산수단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부자들은 2가지 조건, 대체 불가능성과 가격 결정권을 가진 자산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 예로 빌 게이츠를 보십시오. 그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전역의 막대한 농지를 조용히 사들여 미국 최대의 개인 농지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농지는 화폐 시스템이 바뀌어도 인류가 생존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식량 생산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에서 사람들은 화려한 기술주를 던지지만 부자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비옥한 토지를 삽니다. 식량이라는 생존 필수품에 대한 결정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믿는 진짜 안전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영토의 독점입니다. 우리 삶은 데이터 없이는 단 1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위기가 와서 기술주 거품이 빠질 때 단순히 인기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AI 연산의 필수적인 반도체 파운드리나 전 세계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 센터의 지분을 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고 정보를 검색할 때마다 그들에게 통행료가 지불되는 구조, 즉 디지털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격 결정권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같은 기업을 보십시오. 전쟁이 나고 인플레이션이 닥쳐도 그들은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도 대중은 줄을 서서 삽니다.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능력, 즉 프라이싱 파워를 가진 기업은 그 자체가 현금을 찍어내는 기계입니다. 부자들은 위기 때 대중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이런 현금 제조기의 지분을 주워 담습니다. 나심 탈레브는 그에 져서 안티프레질에서 충격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성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는 전형적인 안티프레질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조금씩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충격인 블랙스완이 닥쳤을 때 폭발적인 이익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중의 포트폴리오는 프레질, 즉 깨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평소에는 작은 이익에 기뻐하지만 단 한 번의 위기만으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깨지는 유리잔입니까? 아니면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불사조입니까? 이제 우리는 현금의 진짜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손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상시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현금의 지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자산의 가격이 동시에 무너지는 패닉셀 국면에서 현금은 단순히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70%, 8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옵션입니다. 부자들은 자산 가격이 미쳐 올라가는 과열기에도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며 주변의 조롱을 견딥니다. 수익률도 안 나오는 현금을 왜 들고 있느냐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묵묵히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품이 터지고 모두가 현금을 구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릴 때 그들은 비로소 양동이를 들고 광장으로 나갑니다. 워런 버핏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의 현금을 쌓아두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50% 폭락하면 본전이 되기 위해서는 50%가 아니라 100%가 올라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바닥 부근에서 진입하는 사람은 고점에서 물려있는 사람보다 산술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금이 10% 오를 때 안도하는 사람과 50% 하락한 우량 자산을 사서 300%의 회복 탄력성을 누리는 사람 중 누가 진짜 부자가 되겠습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승률을 내 편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 부자들이 생각하는 궁극의 안전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적 자본과 네트워크입니다. 돈은 시스템의 붕괴나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지식, 그리고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망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박해와 학살 속에서도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보십시오. 그들은 빼앗기기 쉬운 금부치보다 머릿속에 든 지혜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동족 간의 신뢰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되어도 그들은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다시 부를 일궈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안전자산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역량입니다. 최근의 사례를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때 워런 버핏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골드만삭스라는 거대 투자은행이 무너지기 직전 그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빌려주며 말도 안 되게 유리한 조건을 받아냈습니다. 실제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이 거래는 연 10%의 배당과 언제든 헐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버핏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한 골드만삭스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 권리는 엄청난 부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버핏이 가졌던 안전자산은 현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그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신용과 브랜드라는 무형의 자산이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소속감을 느낄 때 안도합니다. 남들이 금을 사면 나도 금을 사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의 세계에서는 이 군중 심리가 곧 독약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소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남들이 환호하며 파티를 벌일 때 고독하게 뒷문을 지키고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홀로 불타는 집안으로 들어가 보물을 찾는 용기, 그것이 부자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독을 견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재설정해야 합니다. 뉴스가 재앙을 예고하고 주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때 여러분은 떨리는 손으로 금이나 달러를 살 것이 아니라 조용히 종이와 펜을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우량한 기업, 핵심지의 부동산, 세상을 바꿀 기술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그 자산들이 얼마까지 떨어지면 내가 진입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십시오. 예를 들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PER이 역사적 저점에 도달하는 시점이나 자산 가격이 직전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시점 같은 구체적인 수치적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위기는 공포이지만 가치를 아는 자에게 위기는 축복입니다. 실제로 하락장이 시작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산의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인데 시장의 공포 때문에 주가만 폭락했다면 그것은 위험한 자산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됩니다. 부자들은 이 단순한 산식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남들이 얼마에 팔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 자산이 나에게 연간 얼마의 현금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계산합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안전마진은 커지고 위험은 줄어듭니다. 대중은 가격이 오를 때 안전하다고 느끼고 부자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가난한 자와 부자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부자들은 위기를 일부러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위기는 파도처럼 주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물리적 법칙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파도가 올 때 서핑을 즐기는 서퍼가 될 것인가?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조약돌이 될 것인가? 그 차이는 지금 여러분이 안전자산을 무엇이라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단순히 무서워서 금과 달러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다가올 폭풍을 대비해 튼튼한 양동이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결단력은 평소에 치열한 공부와 마인드 컨트롤에서 나옵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공부하지 않은 자는 위기 때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인류의 경제사를 읽고 인간의 심리를 파헤치고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어떤 금괴보다 단단한 여러분만의 진짜 안전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의 네트워크를 점검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지탱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들은 위기 때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강력한 정보 커뮤니티 속에서 서로의 확신을 확인하고 행동합니다. 혼자서 공포를 견디기는 힘들지만 통찰을 공유하는 동료가 있다면 위기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고 다른 이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조차 여러분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 제국을 건설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주인공은 매번 바뀝니다. 이번 위기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남들이 금을 사기 위해 줄을 설 때 여러분은 부자의 길을 걷기 위한 통찰의 줄에 서기를 바랍니다. 고독하고 두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인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곧 새벽이 머지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여러분의 눈은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나야 합니다. 공포를 수익으로 바꾸는 연금술은 마법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용기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대중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다가올 부의 재평기에 당당히 승자의 자리에 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언급한 생산수단들 중 특히 지금 당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락장 쇼핑 리스트 5가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누르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십시오. 불안.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폭발적인 반응입니다.